수출사령탑인 상공부의 공업부서를 지휘하던 인물은 이우룡 차관보였다. 그는 해군 대령 출신으로서 군수, 격리 전문가였다. 몸집은 깡마른데 독주를 좋아했고 사교에도 능해 각처에 아는 사람들이 많았다. 여야 국회의원들과도 친해 상공부에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했다. 국정감사 때 그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됐다. 상공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지방의 국영기업체로 감사를 나갈 때는 이 차관보의 지휘하에 교통편, 숙소, 식사 준비는 물론 양말, 러닝셔츠, 팬티까지 준비했다. 와이셔츠도 의원 개개인의 치수를 알아 사놓아야 했다. 심지어 화장실에 간 국회의원이 이봐 국장 화장지가 없어 하고 소리치면 화장지를 갖고 뛰어야 했다. 그러면 화장실 문에서 손이 나와 화장지를 받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 오원철은 당신은 상공부 직원은 모두 접대부였다고 말했다. 공무원들도 국회의원들을 이용할 줄 알았다. 어느 상공부 산하 국영기업체에서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이 있으면 야당 국회의원한테 부탁을 해 국정감사장에서 상공부를 향해서 질문을 하게 해 승인을 받아내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 석탄공사나 대한중석의 광산을 감사할 때는 일부러 깊은 막장까지 시찰하도록 하여 체력을 소진시키기도 했다. 문제는 감사 전날이었다. 광산촌에서 저녁 식사를 끝내면 할 일이 없다. 이런 때에 대비해 이우룡 차관보는 모 과장으로 하여금 전문 교사한테서 화투놀이 기술을 한 2년간 배우게 했다고 한다. 이 과장은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화투판에 끼어들어 좋은 패를 줬다가 뺏는 식으로 흥분을 고조시켜 나갔다. 종장에 가서는 이우룡 차관보에게 돈이 모이도록 화투판을 조종한다. 이 차관보는 딴 돈을 의원들에게 돌려주어 인심을 얻었다. 그리고 한잔하면 취침 시간이 된다. 이 과장의 화투 기술이 소문이 나는 바람에 몇 해 뒤엔 판이 끼지 못하게 됐다. 한국의 수출 전략을 짜고 도약시킨 지휘관들 중엔 박충훈 차관, 이우룡 차관보, 오원철 국장처럼 장교 출신들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군 출신들은 조직을 몰아붙여 난관을 돌파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장기가 있었다. 조직의 관리보다는 조직의 생산성, 즉 조직이 일을 하도록 만들어내는 데는 군 출신들이 뛰어났다. 상공부가 섬유공업을 수출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둔 것은 최신 기계의 도입과 공장 간의 기술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상공부에서는 면방업계 공장장들을 불러놓고 서로 공장 견학을 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그때까지는 회사 비밀과 기술이 누설된다고 공장 견학을 서로 금지시켜놓고 있었다. 상공부에서는 만약 공장 견학을 허용하지 않는 곳이 있으면 기계 부속품을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놔야 했다. 섬유공업 중에서도 맨 먼저 세계의 수출 전선을 뚫고 나간 것은 봉제품이었다. 봉제품이란 와이셔츠, 아동복, 원피스 등 재봉틀을 돌려서 만드는 모든 제품을 말한다. 1963년에는 10만 달러도 수출하지 못했으나 이듬해에는 403만 달러를 수출했다. 상공부에서는 1971년에는 5천만 달러를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1965년에는 700만 달러가 수출 목표였는데 1152만 달러어치의 봉제품이 수출됐다. 1968년에는 5118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상공부는 생산 현장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 역할을 했다. 어느 날 공업 1국장 오원철이 서울 도남동 근처 3호 방직 계통의 봉제 공장을 찾아갔다.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장관이었다.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재봉틀 한 대씩을 맡아 똑같은 자세로 일하고 있었다. 근로자들의 위치도 바둑판처럼 전후 좌우로 일직선을 이루고 있었다. 사람이 와도 여공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작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한눈 팔 틈이 없어 보였다. 바느질하는 손놀림이 어찌 빠른지 재봉틀 소리가 꼭 소나기 소리 같았다. 검사실에 가니 여성 검사원이 금년은 작년에 배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라고 자랑했다. 내가 만든 물건을 수출한다는 자부심이 서린 표정. 오원철 국장은 아 이게 바로 국력이구나 라고 생각하니 열심히 도와줘야겠다는 책임감을 생기는 것을 느꼈다. 공장장실로 가서 물었다. 기계는 전부 일제죠. 예, 아직 전기식 재봉틀은 국산이 안 됩니다. 천은 전부 수입합니까? 국산 천은 아직 멀었습니다. 고급 천도 안 나옵니다. 외국에서는 합성 섬유와 면을 혼방한 천이 나오는데 우리는 아직 생산을 못합니다. 염색도 문제가 많습니다. 재봉실은 국산화 됐습니까? 국산실은 자주 끊어지고 꼬여서 못 씁니다.
문제가 첩첩상중이었다. 오원철은 상공부로 돌아와서는 담당 과장을 불러 우선 재봉실 문제라도 해결해주라고 지시했다. 2년의 세월이 흘러 동일 방직에서 재봉실을 국산화할 수 있었다. 오 국장은 섬유 담당 과장에게는 당신은 우리나라의 특공대장이요. 섬유과에서 수출을 늘리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파산이요. 부탁하오 라고 당부했다. 봉제품 수출을 앞지르기 시작한 섬유 제품은 메리아스 제품이었다. 메리아스란 실 한 가닥으로 만든 옷가지를 말한다. 티셔츠, 팬티, 양말, 스웨터, 장갑 같은 것들이다. 1965년에 봉제품과 비슷한 1109만 달러어치의 수출을 기록했던 메리아스 제품은 이듬해에는 2519만 달러, 1968년에는 6538만 달러어치의 수출을 달성했다. 스웨터는 스웨덴에 특히 많이 수출됐다. 한때는 스웨덴 사람들 2명 중 1명은 한국산 스웨터를 입었다. 메리아스 공장도 주로 여공들이 채워졌다. 섬유 수출 전선의 일선 사단장격이던 오원철 상공부 공업 1국장이 서울 용산 삼각지 근처 미원산업을 방문했다. 여사장이 안내했다. 긴 작업대에 붙어 앉은 여공들이 열심히 술을 놓고 있었다. 천에 술을 놓는 것이 아니라 스웨터 위에 각종 색깔의 털실을 가지고 큼직한 무늬를 뜨개질하고 있는 것이었다. 꽃도 있고 동물도 있고 집도 있었다. 제품 진연실로 안내한 여사장이 말했다. 스웨터 값을 제대로 받으려면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같은 모양은 일시에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소량 만들어야 합니다. 바이어가 와서 소량, 다종을 주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일 무역실무자 회의가 상공부에서 열렸다. 오원철 국장은 디자인 문제를 거론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한 일본인이 오 국장에게 다가오더니 말을 걸었다. 디자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한국도 많은 진보를 했다고 생각되는군요. 디자인은 딴 나라에서는 수입할 수 없는 분야라서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디자인은 유행 따라 변하니까요. 오히려 디자인이 유행을 창조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모직, 견직물 수출에 부진해서 디자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었던 오원철은 서울대 미대 이순석 교수를 찾아가 의논했다. 3가지 대책이 제시됐다. 첫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공미술대전을 매년 개최한다. 둘째, 디자인 센터를 만들어 인재를 모으고 업계를 지원한다. 우선 포장지와 글씨 디자인부터 연구한다. 셋째, 각 대학에 디자인과를 증설한다. 봉제품과 메리아스 제품과 함께 면제품의 수출도 늘었다. 1964년에 1278만 달러, 1968년에는 2109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면제품은 옷을 만드는 원재료다. 수출용 봉제품에 대한 원단으로 공급되고 남은 것을 수출하기 시작한 것이다. 상공부는 면직물을 짜는 직기가 일제시대에 설치된 것이 대부분이라 이를 신식 직기로 대체시키는 데 주력했다. (1938년) 미국에서 발명된 나일론은 합성섬유 시대를 열었다. 1959년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나일론 필라멘트가 수입됐다. 이 필라멘트를 가공하여 제품을 만들기 쉽도록 하는 것을 스트레치라고 하는데, 이런 가공 공장들이 1964년 현재 16개소가 있었다. 제1동포 출신인 이원만, 이원천 형제는 대구에 한국 나일론이라는 스트레치 공장을 갖고 있었다. 형제는 1963년에는 일산 2.5톤의 나일론 원사 공장을 준공했다. 이것이 한국 합성섬유 공업의 출발점이 됐다. 이듬해인 이병철, 조홍재가 한일 나일론 공장을 세웠다. 이에 경남모직의 김한수 사장이 마산에 일산 7.5톤의 아크릴 파이버 공장을 건설했다. 1968년에는 면방업체들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울산에 일산 6톤짜리 폴리에스테르 공장을 세웠다. 선경합섬, 동양나일론, 고려합섬 등 합성섬유 공장들이 잇따라 세워지면서 섬유공업은 전방위로 발전, 성장하기 시작한다. 당시 제조업 종사자들은 국군 장병수보다도 약간 적었다. 섬유공업에는 약 11만 명의 종업원들이 있었다. 대부분이 여성 인력이었다. 이 훈장 없는 여전사들에 의해서 수출 전선이 지탱됐다. 오원철은 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과 그들이 무엇이 다르겠는가? 비가 안 오면 농민을 생각하며 걱정했고 여공이 땀을 흘리면 닦아주고 싶었다. 지금도 그들 생각만 하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해줬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싶어진다.
묻고 회고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날 마산의 한일 합섬 공장에 들렀다. 수천 명의 여공들이 수출용 스웨터를 만들고 있었다. 시골에서 올라온 앳된 소녀들은 나이보다도 어려 보였으며 키도 작았다. 박 대통령은 한 여공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공부 못한 것이 한입니다. 영어 글씨를 모르니 감독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눈물이 글썽이는 여공을 바라보던 박 대통령의 시선은 옆에서 안내하던 김한수 사장 눈과 마주쳤다. 박 대통령이 김 사장 하고 말을 꺼내자마자 김 사장은 당장 야간 학교를 개설하겠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돈 없어 공부 못한 것이 한이라는데 시설을 충실히 해주시오. 공부한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한일 합섬에서는 여공들을 위한 야간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박 대통령은 이들에게 수료증은 줄 수 있지만 졸업장은 줄 수 없다고 버티는 문교부 장관에게 특명을 내려 그런 규정을 뜯어 고치게 했다. 공부 못한 한을 품고 그래서 더욱 열심히 땀 흘려 수출 한국의 일선을 지켰던 여공들은 그 뒤 어머니들이 됐고 자식들 교육에 힘을 쏟아 대학에 보냈다. 여공들의 자녀들은 공장으로 가지 않았다. 공장마다 여성 노동자들이 모자라게 된다. 30년 뒤의 이야기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새해를 맞아서 조갑제 TV가 새로운 시도를 하겠습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 멤버십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갑제 TV 회원 제도입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써 조갑제 TV 구독자가 3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아이슬란드 인구와 같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상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 멤버십 제도는 유료입니다. 유료인데 등급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특혜를 드리는데 구별이 있습니다. 조갑제 TV 첫째 친구, 월 12,000원 내시는 분들을 친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회원 전용 동영상을 제공을 합니다. 별명을 조갑제가 답한다라고 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실 등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을 하는 동영상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동지입니다. 동지는 월 3만 원 내시는 분입니다. 동영상을 선공개하는 혜택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회원 전용 동영상은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것이고 동영상 선공개, 미리 궁금한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월 6만 원 내시는 분들을 전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친구, 동지들이 누리는 혜택 플러스 이 전우에 가입하신 분들의 성함을 물론 필명이겠죠. 언급을 하고 조갑제의 교양 강좌 동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연간의 취재 경험을 토대로 한국 현대사의 비화라든지 세계사 산책, 여행 가이드 등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구, 동지, 전우 분들에게는 배지가 제공됩니다. 여러분들의 성함 옆에 붙어서 색깔이 바뀝니다. 한 달, 두 달, 6달 이런 식으로 회비를 내는 기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는 디지털 배지를 제공해 드립니다. 여기 회원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무료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 동영상 가입 절차는 별도의 공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